이번 강의는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기계, 기구, 설비 안전관리인데, 이게 기계, 기구, 설비 안전관리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산업 현장에서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우리 기계는 뭐요? 5가지 위험 요소와 6가지 위험점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위험 요소와 6가지 위험점에 대해서 기계를 사용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니까 끼임도 생길 수 있고 협착도 생길 수 있었겠죠. 그죠? 또는 폭발도 있는 이런 현상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계, 기구, 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첫째 41번 보니까요. 용접입니다. 우리 용접을 가지고 웰딩이나 용접 부위 결함에서, 우리 결함하면 알아둘게요. 재해 원인에서도요, 직접 원인 중 결함이라 그러면 뭐요? 불안전 상태를 말하는구나. 결함에서 전류가요, 전기의 힘이 너무 센 거야. 전류가 가대하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빨라. 용접부 일부가 홈 또는 오목하게 이렇게 용접이 이게 팍팍 파여버리는 거야. 이런 홈 또는 오목하게 생기는 결함을 가지고 뭐냐, 너무 전류가 세니까 어떻게, 물도 있잖아. 우리 바닥에 수압이 세면 어떻게, 흙이 완전히 구멍이 생기죠. 그런 거 가지고 아래로 갔다 언더 컷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자고 이런 걸. 이제 그럼 용접부의 결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면요, 이 용접부의 결함은 우리 기계 쪽에도 많이 나오지만 건설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용접부의 결함입니다. 뭐 슬래그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슬래그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냐, 이물질이 섞이는 걸 슬래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언더컷이 바로 이거거든요. 언더컷은 가대 전류, 운봉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부당한 용접봉을 사용하면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생기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오버랩은 말 그대로 덮여버리는 거고요. 블로우홀은 바로 뭐냐, 구멍이 생기는 걸 말하고, 피트도 구멍이 생기지만 이거는 바늘 같은 구멍이 생기는 거 가지고 우리는 피트라고 합니다. 용인 부족은 이렇게 반대로, 아까 언더컷 반대로 운봉 속도가 가다하다는데 전류가 어떻게 너무 낮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여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여기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걸 잘 보시죠. 이런 거 정도가 되고, 이 내용은요, 기계 쪽보다는 건설 안전 기술 과목, 건설 공사 안전 관리에서도 더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또 건설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건설 현장에서 또는 철골 작업 시 가장 많이 하는 용접의 종류는 그럼 무슨 용접? 전기 용접.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42번째인데 롤러입니다. 롤러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롤러구나. 롤러는 그럼 알아둘 게 있어. 여기 롤러는 바로 여기 뭐 물려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위험점의 종류는 물림점이에요. 재해 종류는 뭐죠? 그러면 재해 종류는 바로 이걸 가지고 끼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협착이라고. 이걸 가지고 질문이면 재해를 할 때는 협착이라고, 위험점의 종류는 어떻게? 물림점이라고 하는데, 또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설명하고 이거 가지고 협착점이라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안 된다. 반드시 이거는 물림점을 말한다. 롤러기는 급정지를 왜? 그럼 롤러기 방호 장치를 하면 어떻게? 롤러기는 급정지 장치다. 급정지 장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다 이래. 롤러 급정지 장치를 방호 장치 설치하고자 앞면 롤러의 직격이 몇 cm? 36cm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50rpm이라면 급정지 거리 약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근데 항상 알아두는 게, 이거는 무부하 동작에 해당한다. 이런 건 단서 조목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부하를 걸지 않고 한다. 근데 우선 알아둘 것은 여기서 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정지 거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하면 표면 속도를 계산해. 이 표면 속도는 천분의 파이디엔을 쓰는 이유는 이게 천은사수 상수에 왜? 단위가 메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만약에 밀리미터로 한다면 어떻게 여기? 밀리미터로 한다면 천이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롤러기의 포면 속도만 그러지 않고 모든 공작기계요. 선반, 밀링, 드릴, 그라인딩 어느 거라도 다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선 천분의 파이 되니까 천분의 파이는 그대로 계산기 쓰고, 여기 알아둘 거예요. 지름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요것이 50이고 회전수가 360이니까 이건 바뀌어졌죠.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요거 하니까 바로 우리가 속도가 56.52예요. 그럼 왜 급정지 거리를 계산할 때는 속도가 나온 데다가 속도를 알아야 돼. 속도가 30 이상이면 급정지 거리 몇 분의 1에서 정지해야 된다? 30 이상일 때는 크니까
2.5분의 1을 정지하고 30 이하일 때는 3분의 1 정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얼마냐? 여기에다가 2.5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 급정지가 그러니까 뭐 얼마? 30 이상이기 때문에. 그 2.5분의 1을 곱하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여기에서 8로 곱하면 안 되고 반드시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다. 요걸 안 다음에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지만 2.5분의 1을 적용할 거냐 3분의 1을 적용할 거냐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5분의 1을 적용. 왜? 속도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d 곱하기 제가 요거 설명을 잘못 이게 지름 맞네. 앞에서 한번.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을 하니까 452.16mm. 센치로 말하면 얼마? 45cm가 되겠어요. 답을 한번 가서 볼까요? 45cm. 그럼 여기 가서 한 번 더 본다면 답은 바로 45cm가 나오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째.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이게 바로 6가지 위험점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밀링 커터라고 그랬어요. 밀링 커터. 밀링 커터는 이걸 말해 이렇게. 이거가 대표적인 걸 이렇게 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얼굴같이 생겼다 그래서 페이스 커터라고 그래요. 밀링 커터, 둥근 톱날. 이렇게 톱날이 이렇게 둥근 이렇게 되겠죠. 이런 톱날 같은 데 형성되는 거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위험점 중에 기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점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무슨 점? 절단점이라고 절단점. 절단점. 그럼 보자고 하나하나를요. 보면 협착이라는 점은요.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형성되는 위험점이라. 이건 왕복과 대표적인 이거예요. 협착은 우리가 프레스를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이라 그래. 다이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뭐예요? 위에 게 상형. 이게 뭐예요? 번지가 계속 얘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얘는 고정되어 있지. 이런 걸 가지고는 협착.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협착은 뭐예요? 허리에 우리가 뼈가 있잖아요. 붙어보는 가지고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가지고는 협착점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협착점은 또 우리 롤러기는 어떻게 물림점이라고 롤러기를 가지고 협착점이라고 하면 안 돼. 협착은 뭐라 그랬어요? 재 형태를 가지고 협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끼임점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는 연사기에 이제 연사기 회전이 하고 한쪽이 이렇게 덮개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로 끼 들어가는 걸 가지고 끼임점이라고 그래요. 물림점 말 그대로 롤러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좀 더 상세히 보면요. 바로 협착점은 대표적인 게 프레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끼임점은 이게 이제 롤러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끼임점 통상적으로 연사기 얘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림점은 롤러라든지 기어 같은 형성되는 걸 위험점, 이런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째를 보면, 44번째 보면, 역시 이 문제는 빨리 알아야 돼요. 양중길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건설에서도 나오는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양중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양중기는요, 크레인, 맞죠? 호이스트도 포함합니다. 또 뭐가 있어? 이동식 크레인도 있을 수 있다. 도로래 양중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2번 나왔어요. 곤돌라, 승강기. 그럼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양중기 5가지니까 리프트가 있다. 여기에 문제 바로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우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부터 양중기라 그런다. 이 내용은 뭐 우리 교재 3과목이니까 3부터 또 계속 출제되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있다. 45번째입니다. 드릴 작업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 드릴은요. 구멍 뚫는 거잖아. 드릴은. 구멍 뚫는 건데 드릴은 이게 이제 질문도 와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이제 답변을 했는 걸 봤어요. 드릴 작업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린 걸 찾아요. 근데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뭐야? 손을 보호하기 장갑을 착용하는. 이거는 어떻게? 회전하는 공작기계는 장갑 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우리 옛날에는요. 운전기사가 멋지게 아직도 끼는 사람이 있더라고. 장갑 딱 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회전하면 뭐 안 끼는 게 좋아. 왜? 장갑을 끼면 어떻게 하노? 감각이 없어. 감각 이런 거. 장갑을 착용하면 또 회전하는 공작기계는 어떠한 경우로도 장갑을 끼면 안 돼. 요사이는 어떻게? 착 달라붙는 가죽 장갑을 낄 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지예요.
작은 일감은 양손을 견고히 잡고 작업한다 그래. 여기 뭐냐? 가장 적합한 거. 작은 일감은 양손을 견고히 잡고. 제가 이런 표현하는데 이만기 씨름 선수라든 강호동 씨름 선수 같은 경우도요.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철제를 다 손을 잡고 드릴 구멍 뚫어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어때? 반드시 작은 일감은요. 바이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정확한 작업을 위하여 구멍에 손을 넣어 하긴 한다는데 말대나 구멍도 같이 뚫어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도 정확한 구멍을 어떻게 해? 이거는 지그를 사용하는 거죠. 넷째, 작업 시작 전 척 렌치를 반드시 뺀다. 이 말이에요. 드릴은요, 되게 수직이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작업척이라는데, 여기 척 렌치가 이래 돼요. 요 구멍이 있고요. 척 렌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렌치가 이래 돼요. 이걸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렌치라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회전하잖아. 회전하는데 얘가 꼽으면 어떻게 확 돌아가면 내 이마에 와서 쳐버리겠죠. 그럼 당연히 작업 시작 전에 척의 렌치는 반드시 뺀다. 맞다. 요거밖에 가정. 다른 건 맞을, 그래서 봐요. 드릴 작업 시 안전수칙, 기계 작동 중 구멍에 손을 넣으면 위험하니까 손가락도 뚫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뭐, 작은 일감은 바이스나 클램프 등을 고정하고자. 특히 큰 거는 어떻게 하냐. 큰 거는 당연히 클램프 등을 이용해야 돼. 또 큰 거도. 그 다음에 회전기계는 어떠한 경우를 뭘?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드릴은요, 사실 어째 보면 기계 같지도 않잖아요. 조금은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이 가장 시험에 아직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46번, 연삭기입니다. 연삭기는요, 2차 가공기.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뭐예요? 덮개예요, 덮개. 연삭기 방호장, 연삭기의 덮개는요, 개구부 바깥으로 나온 걸 말이에요. 개구부의 각도가 그림과 같이 150도 이하에 하는 연삭기 종류로 오는 것은, 요게 바로, 이게 이제 덮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가 말 뭐야? 요게 돌이잖아. 연삭기는 둥근 거니까, 요게 몇 도냐? 150도인 것은 뭐냐? 그럼 반드시 150도 이하인 것은 개구부의 덮개의 각도가 아니야. 열려진 각도를 나타내. 이건 뭐예요? 평면 연삭기밖에 없어요. 그럼 포장 하나. 이것도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항상 이게 평면 연삭기 하고요. 180도 이내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탁상 연속기를 말하고 60도 5도 이내. 그 다음에 상부를 사용하는 것은 60도 이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3번, 4번은 필요 없고요. 주로 나오는 게 항상 이거예요. 5번과 6번이 시험이 가장 많아요. 지금 나온 건 요거잖아요. 몇 도 이내 평면 연삭기, 절단 연삭기. 이런 것은 150도 이내를 하고. 요게 많이 나오죠. 180도 이내. 바로 뭐냐? 휴대용 연삭기. 앵글 그라인더. 이렇게. 그래서 이걸 180도 이내라는 말은 어떻게? 작다는 말이에요. 실기시험에 항상 이게 숫도로의 개구부 각도를 이렇게 나오면 180도 이내인데, 덮개의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덮개가. 얘가 작으니까 숫돌이 각도 얼마나 해요. 당연히 이거 작으니까 얘를 어떻게 이렇게 써야 맞춰요. 이렇게. 숫돌 덮개의 각도. 이 시험 문제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부의 각도가 열려진 부분은 덮개가 커야 될 거 아니야. 180도 이상 돼야 되고, 숫돌의 각도 그러면 어떻게? 180도 이내. 이건 이제 실기 작업형에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항상 이게 5번이나 6번만 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것도 사실 잘 안 나와, 실기는. 실기는 오로지 180도 이내 이것만 나오고 있다. 그러니 180도 이내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실기 작업형에 덮개의 각도를 쓰시오 그러니까 또 180도 이내라면 조진다. 덮개는 커야 되니까 180도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47번째. 프레스는요, 우리는 위험점 중에서 협착점이 있다.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이 손쳐내기라는 건 이게 말도 안 돼. 아직도 램에 이렇게 달리 램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만한 있잖아요. 납덩어리를 하나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탁 늘어오는 순간 얘도 어떻게 휙 갔다가 땅 쳐버려요. 그걸 가지고 손처리. 지금도 아직도 사실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요 사이는 이렇게 손에 이제 왔다 갔다 끊기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데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해요. 이런 거. 방호판은 폭이 금형폭 2분의 1 이상이 해야 되고요. 손쳐내기식은. 그 다음에 슬라이드 행정수가 300 SPM 이상을 사용한다. 근데 300 SPM은요, 손쳐내기식에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디 하냐? 여기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우선 제일 밑에 가보면 여기 있어요. 양수 조작식 핀클러치 방식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SPM 300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손쳐내기 행정 스트로크의 길이를 금형과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이에요. 금형보다 진동폭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천리 방호적 일반 구조는요, 하행정거리의 4분의 3에서 완전히 밀어내야 하는 거고, 손천의 보면 행정 길이를 금형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어떻게 금형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방호판과 손천의 보면 어떻게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 손천의 봉은 경량이면서 충분히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데, 요걸 이제 경량이래 가지고 요 사이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강력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달아놓는 것도 사실 현장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험 문제의 정답은 뭘 우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한다. 두 번째, 학문을 우선한다. 마지막에 뭐요? 현장을 우선한다. 그 현장을 세 번째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법이에요.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이 2분의 1 이상이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는 방호판의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 손천의 기봉은요, 손 접촉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를 부착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고무도 이렇게 매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착 볼트 등과 금속 고정은 예리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속되지 않은 바요. 300이 아니고 300 SP 이상 고속 프레스에는 부적합함으로 반드시 뭘 한다? 양수 역시 핀클러치 방식에 적용한다. 이 내용은요, 우리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기압축기입니다.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공기압축기는 뭐예요, 이게? 컴프레서예요, 컴프레서. 공기압축기는 온로드 밸브가 있죠. 그 다음에 압력 방출장치, 회전부 덮개.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바로 뒤에 이어서 안전기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수봉식은 물에 담그는데 말이야. 이건 뭐예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방호장치가 뭐다? 안전기. 이건 뭐 하는 거다? 역류와 역할을 방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다 보면 말할 수도 있고 기도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기압축기 방호장치는 크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공기압축하는 거. 특히 여기 뭐냐 그러면 이 통 전체가 뭐 이게 탱크 자체가 여기 뭐냐 공기를 집어넣어야 공기를 바깥에서 불어넣어 저장하는 거니까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크랭크시 여기에 뭐 이게 보이잖아. 이런 게 다 뭐로 되어 있다. 구동부에 다 덮개로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밸브라는 거 여기 있죠. 이 밸브는 뭐 하는 거예요? 밸브라는 자체가 벌써 어떻게 압력을 조정하는 게 밸브잖아요.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밸브라는 거, 이건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본체, 하여튼 이게 컴프레셔를 보여주기 위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안전기에 뭐요? 수봉시간 산소 아세틸렌 용접체 방호장치라는 얘기했고요. 바로 나와요. 49번 아세틸렌 용접 시 역류 정상적으로 거꾸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안전기. 그래서 역류 역할을 방지하기 위해 체간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역할 발생 시 최우선 순서는 뭐요? 산소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아세틸렌하고 산소하고 용접하는 이렇게 제가 대충 그리면 이게 이제 산소라 그러면요. 바로 아세틸렌 요거 2분의 1밖에 안 되죠. 병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거는 C2H2. 그럼 우리 대충 이놈이 있잖아요. 항상 작은 놈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얘가 산소를 움직이지 못하고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싸울 때도요. 작은 놈을 사실 작은 애들이 적어도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작은 애들 항상 깝죽대잖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 애들은 점잖은 편이야. 그런데 작은 애가 덤비다가 항상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동생하고 형하고 있으면 형은 점잖해요. 근데 동생이 까부니까 형이 어쩌다 한번 수없이 참았다 한 방 이렇게 딱 때리는데 당하기는 누가 당해? 꾸중은 항상 엄마한테 형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는 공학적으로 당연히 산소를 잠궈야 맞는 게 하여튼 큰 놈을 우선적으로 잠궈야 된다는 거. 항상 산소병을 잠그는 거예요. 항상 역학 발생의 최우선 순서는 요것만 해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산소 밸브를 잠그고. 이 내용은요 보면 우리 교재 여기 3-176에 있다 그러지만 10회 이상 이 문제도 어디에 나올까요? 사실 이거는 화학 설비에도 나오죠. 이거는 또 6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에도 나옵니다. 50번입니다. 컨베이어예요.
컨베이어는요, 우리 지금 인천공항에도 가면 있죠. 또 대형 구내식당에 다 있어요. 컨베이어 안전장치를 옳지 않는 컨베이어는요, 하나만 써나가면 비상정지장치예요. 맞죠? 반발 예방장치는 어딨노? 톱이잖아, 이거는. 둥근 톱격이 있는 거잖아, 벌써. 역회전 방식. 그리고 컨베이어가 어떤 경우 역회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탈 방지장치. 그리고 컨베이어는 비상장치, 역회전 방지, 이탈 방지장치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올 거예요, 문제가. 51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장치 2개가 있어요. 설치등이 최고 사용 압력 이하가 1개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최고 사용은 몇 배 작용되도록 부착하여야 되면 반드시 얼마? 1.0회. 어디에서? 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봐요. 압력 방출 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 방출 장치를 최고 사용 압력이 작동대로 1개 또는 2개 설치. 또 하나는 압력 방출 장치는 보일러도 이렇잖아. 통일에 사용돼. 여기다 이제 불을 떼면 되는데 여기 뭐 아까 우리 이게 하나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도 뭐가 있어? 압력 방출 장치가 있어요.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얼마? 1.06보. 요게 바로 뭐였어요? 답이었어요. 또 이거다. 1년 1회 이상 토출 압력 시험하고 뭐 납으로 봉인. 모든 봉인은요. PB 납으로 해요. 봉인하고. 요것도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에 우수한 사업장 몇 년에? 4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 시험한다. 이건 어디 나와요? 안전인증에도 나오죠. 안전인증에도. 안전벨브의 종류는요.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스프링식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요. 52번째인가요? 52번째. 야, 해전 중인요. 연삭숫돌에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덮개를 써요. 그럼 여기 알아도 돼. 연삭숫돌, 연삭계 방호장치는 덮개요. 덮개를 설치해야 할 연삭수 최소 지름은 항상 그러죠. 연삭기는 모든 연삭기 다 방호장 설치하는 건 아니다. 몇 센치 이상? 반드시 숫돌 지름이 5cm 이상인 것만 설치해요. 그리고 제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치과에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하는 게 뭐예요? 연삭 숫돌이에요. 다이아몬드 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그게 있나 없나? 연삭 숫돌인데 그것도 역시 방호장치가 없잖아. 없는데도 막 이빨 속에 집어넣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또 공기로 지금 하더라고. 에어인데 분당 얼마나 돌 것 같아요? 한 3만 RPM 이상. 빨리 돌아야만 내가 감각을 모르잖아요. 근데 마취도 하잖아요. 근데 스케일링 할 때는 괜찮은데 끝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 잠이 오면 이빨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 그것도 일종의 뭐야? 진동이야. 아까 뭐라 그래서 우리 인간공학에서 국소진동하면 뭐 온다? 레이노병이 온다 그랬잖아. 그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항상 뭐래 연상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덮개 설치 연상 속도 최소진 얼마? 5cm 이상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22조에 있습니다. 53번입니다. 압력용기. 압력용기 했어. 뭐 아까 내가 금방 했죠. 뭘 했어? 산소통, 아세틸렌통이 압력용기잖아. 압력용기 등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안전밸브라는 것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용기에서 안전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안지름이요. 150mm 초간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가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맞는 뭘 설치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돼. 그래 150mm니까 엄청 큰 게 아니고 얼마? 1.5cm잖아. 그러니까 압력 용기에는 모두 대부분 다 뭐가 설치되어 있다?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그래야 어떻게 공기도 조정하고 유량도 조절하고 수량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뭘 조절하는 걸 밸브라고 그래. 그다음 급속이요. 급성 독성 물질로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하학 설비 그 부속 설비에 대한 파열판은 일회용 안전밸브야. 알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뭘 한다? 백열로 설치한다. 이건 이제 잘라. 항상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 안전 백열로 한다면 알아둘 게 있어. 밸브는요. 백열로 설치하면 되나 안 되나? 얘가요. 이거는 뭐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결함사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고장나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야 나 일로 또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직렬로서 요 내용은요. 지금 갈로속으로도
시험에 나오잖아. 아예 이걸 가지고 이걸 딱 네모칸에 다음과 같은 이제 갈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얘기. 어디 나와? 이걸 직렬을 해가지고 시험. 이거는 필답형에도 이렇게 나와. 또 작업형에도 나와. 반드시 이거는 급성 독성이 급성이잖아. 독성물 지속적으로 외부 유출될 수 있는 화학 설비 그 부속성은 파일판과 안전벨브 어떻게 직렬로 설치한다는 꼭 기억합니다. 셋째, 안전밸브는요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하고 안전밸브 배출 용량 그 작동 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 분출량 계산에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 배출 용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거기 보면 여기 또 해놨어요. 제가 파열판 및 안전밸브에 뭘 설치? 제목 자체라 뭐라고? 직렬로 설치해. 뭐 안전밸브를 어떻게 직렬로 설치? 요거는 갈로속으로도 나온다.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3조 있다. 단골손님입니다. 54번요. 지게차 헤드가드. 지게차 헤드가드는 뭐요?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4톤 이하의 지게차의 헤드가드의 강도는 최대 하중에 200갑 등의 등분포 하중에 견딜 수 있어. 맞죠? 두 번째, 상부트로 계급의 폭도는 길이가 얼마? 25cm 미만일까? 맞나? 25cm면 2.5cm니까 여기 어떻게? 이거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헤드가드잖아. 이 구멍이 여기 까맣게 이 구멍을 이걸 좁게 해야 돼. 넓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이만 돌이고 뭐고 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얼마? 16c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얼마 여기는 어때? 25cm니까 틀렸다 맞다. 틀렸잖아. 2번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이 지게차 헤드가드 운전석의 좌석 윗면의 헤드가드 상부터 아랫면까지 높이가 0.903m 이상일 건데 사실 이거는요 KS에 맞게 할 것 이렇게 나왔지 0.903m는 없어요 법에는. 근데 이걸 이제 아직도 이제 이래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0.903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역시 기차의 상부틀 하면까지 높이 1.905m 역시 여기도 KS 기준에 맞게 할 것 이래 나왔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항상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숫자만 25cm로 나오는데 16cm 미만이 돼야 된다는 그것만 나온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게차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지게차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포크리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요 55번입니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거 문제죠. 이제 로봇이 좋은데 이제 AI가 이제 하니까 얘도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법인에서 교시 가르쳐야 되고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로봇을 생각하면 돼요. 로봇. 이제 로봇이 이제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청소용 로봇 집에 있잖아. 그죠? 로봇이 작업 시작 전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로봇은요, 외부의 전선은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있습니다. 배터리가 로봇에 있잖아. 없어져 보면 얘가 일 하나 못해. 그리고 바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트 작동에서 매니플레이트 팔이잖아. 팔을 작동하는 이상. 그 다음에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하면 로봇도 어떻게 세워야 되기도 하고 비상할 때 갑자기 세워야 돼. 이런 거 같이 기능. 압력 방출장치의 기능하는데 압력이라는 것은요. 공압이나 주로 말 공압, 수압, 유압이 압력이잖아. 막 억지로 압력 프레셔 집어넣는 이거 어디에 했어? 압력 방출장치는 오늘 계속 했어요. 이 시간에 오늘 뭐 보일러 또 컴프레셔 공기압축 그게 압력 방출죠. 다 했죠. 그러면요 이거는요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와요. 로봇의 작동 법인에서 로봇에 관한 교시 등 작업을 할 때 여기 결론이 이거예요. 로봇의 작업 시작 점검은 한 3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는 또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에 맞는 것은 내가 항상 뭐가 나와? 1번이 항상 나온다는 이것도 꼭 아셔야 돼. 1번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는 1과목에도 이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56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양중기. 우리는 양중기를 첫 번째에서 양중기는 5가지 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하고 이거는 6과목 건설, 공사, 안전관리 나온다.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표시할 내용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바로 뭐예요? 전격 하중을 표시해야 돼요. 또 운전 속도를 표시해야 돼요. 경고 표시도 표시. 최대 인양 높이.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건 말이 되나? 안 돼. 이런 게는 없어. 어쨌든 이게 법적 기준이에요. 보면 봐요. 양중기 표시사항은 전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표. 요 세 가지 역시 실기, 필답이나 얘도 어떻게 작업에도 잘 나오는 문제. 모두가 다 어디 있다? 법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3조에 있다. 57번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기능과 안전화. 기능이 안전하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걸 뭐예요? 원래는 페일 세이프를 말하는구나. 기능과 안전화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근데 봐요. 재료 및 가공 결함에 의한 것은 우리는 이건 어떻게 기능이 이거는 재료와 말 그대로 가공에 대한 거예요. 벌써 틀렸어요. 이게 반드시 페일 세이프 기능적 안전화는 뭐가 그러면 전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니까 사용 압력 변동 시 오동작 전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정전에 따른 오동작, 단락 또는 스위치 고장 시 오동작. 단락이라는 것은 여기 단락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전선이 열화가 돼가 딱 들어붙어 버리니까 단락이라고 하면. 그래 봐요. 전압 강화 정전에 따른 오작동, 사용 압력 오작동, 밸브 고장 오작동, 단락 또는 스위치 고장 오작동. 바로 뭐냐? 전부 오작동이란 말. 이거는 뭐야? 기능의 안전화를 말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해? 반드시 전기와 관계가 돼. 이걸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가지고 페일 세이프 기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봐, 여기는 이제 가공 결함인데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거는 구조적인 재료 설계 가공을 말하는. 58번째입니다. 조작자가요.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에 위치하도록 기계 조작 장치를 위험 한계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어 정치. 뭐예요? 위험 한계 위치하도록. 이건 뭐냐면 기계가 여기 있으면 이 기계가 거리를 사람이 떨어지게 하는 걸 가지고 뭐냐? 이거는 위치 제한형 방어 장치라고 위치를. 이거는 그다음에요. 이 해설이 역시 근데 바로 또 뒤에도 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방어 장치는 크게요. 위험 장소에 의한 거와 위험 원에 대한 거야. 이걸 모르더라고. 위험 원에 대한 것은 알아둘 게 이거예요. 포집형 방어제. 포집 뭐야? 한 군데 뭐야? 포집은 대표적인 뭐냐? 바로 국소배기 장치인 거고요. 지금 나온 문제는 위험 장소는 경리형 방어 장치. 경리는 떨어뜨린다고 방어망을 설치한 이런 걸 말하고 또는 덮개를 써 경리해요. 그 다음에 위치 제한은 작업자의 신체 위험 한계 구역이 있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금방 요게 답이었죠. 접근 거부형은요. 오면 완전히 뿌리쳐보는 거. 아까 손천내기식 방어장치 같은 게 접근 거부형입니다. 작업자의 신체 위험 한계 구역에 접근 시 신체 부위로 안전한 곳을 되돌리는 거예요. 접근 반응형은요. 반드시 이건 어떻게 센서 같은 거죠. 작업자 신체 위험 한계 구역으로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고 작동 중 기계를 즉시 정지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딱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끼면 쫙 열려져.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접근 반응형입니다. 그 밑에도 바로 또 같은 문제 비슷한 게 나옵니다. 59번째입니다. 59번째는요. 동력 프레스라고 그랬어요. 동력 프레스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 동력 프레스 기종 핸드인다이 방식. 이건 어떻게 해?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걸 말해. 핸드인다이 방식의 프레스기에서 사용하는 방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가드는요. 안전장치가 부착됐다 이 말이지. 또는 안내장치가 부착.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반드시 손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핸드인다이 방식. 그럼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어요. 전용 프레스. 오로지 이것은 프레스가 전용을 하니까 사람 손이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핸드가 아니고 여기 앞에 노핸드 있어요. 요것만 붙이면 돼요. 노핸드인다이 방식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역시 자동 프레스도 노핸드인다이 방식. 안전우를 부착됐으니까 노핸드인다이 방식. 요렇게. 그럼 핸드인다이 방식은요. 프레스기 종류라든지 압력 능력, 행정 SPM, 행정 길이,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방호 장치가 대표적인 것을 바로 가드식, 수인식, 손천내기식. 또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프레스를 가지고 양수 조작식, 감응식이라고 합니다. 노핸드인다이 방식을 보충 학습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노핸드인다이 방식은 안전울, 안전금형, 전용 프레스, 자동 프레스 등이 되겠습니다. 60번인데요. 우리는 58번의 한 내용하고 유사한 문제죠. 작업자가요.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를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거 바로 물리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부하겠다. 접근 거부형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좀 더 보면요. 접근 거부라는 것은 앞에서 했지만 작업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 게 접근해서 기계적인 작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방어장. 이 내용 역시 우리는 위험 장소에 대한 거예요. 특히 포집형은 어디에 대한 것은 위험원에 대한 얘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2026년입니다. 2026년 1회에 문제를 했어요. 여기 보이죠? 2026년 1회 문제 해설하고 기출문제.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2026년 2회 합격하기 위해서는 1회를 보셔야만이 60점에 합격할 것을 만점에 합격합니다. 다음 과목요. 네 번째 과목 전기 설비 안전관리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